여러분, 지금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하고 있지요. 전국에서 말입니다. 최소 16개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화물연대는요, 일반 국민들까지 볼모로 잡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조차 운행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워 기름 부족 사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지시한 것이다. 이 말은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화물연대가 실제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GS칼텍도 지부 조합원에게 말입니다. 유조차 탱크롤리죠. 탱크롤리 운행 중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파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죠? 저는 그 누구를 위한 파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물음표가 달립니다. 물음표가.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요, 전국의 70%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심지어 서울에는 90%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파업을 하면, 그리고 파업 지침대로 주유소 기름을 바닥을 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면 화물연대가 투쟁 효과를 높이려고 결국 시민들,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더 고통에 빠지게 한다, 이런 생각 저는 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노사라는 것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는 많은 수주를 하고 경영을 잘하는 것, 근로자는 근면성실하고 함께 뛰어가는 것, 그러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게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게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고 있으면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화물연대도 죽고 화주도 죽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화물연대는 이 차주하고 말입니다. 화주하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상생의 어떤 타협안이나 상생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엉뚱하게 말입니다. 엉뚱하게 이 주유소에 기름을 바닥 낸다는 그런 파업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정치 파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 그래도 경제 위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파업이 또 한 번의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정치 파업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화물연대가 지금 가장 이슈로 내세운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예,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들에게 덜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표준, 예, 표준이잖아요. 표준 운임제를 적용을 하면 아마 사고가 덜 날 거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문재인 요금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요금제. 예,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요금제는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말로 일몰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차나 혹은 예, 이게 콘크리트, 예, 시멘트를 나르는 레미콘 화물차나 여기에만 적용을 했는데 효과가 좋으면 이거 좀 확대하자. 예, 그러면서 화주는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화물 차주는 예, 이게 사고를 그만큼 줄여가면서 더 좋은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가자.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 그래프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취지 쉽게 말하면 안전운임이라는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2019년 대비해요. 2019년에 문재인 예, 운임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2019년에 전체 자동차의 사고 수는요. 교통사고 수는 22만 9,600건에서요. 11.5%가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요. 20만 3,130건으로.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더니 여러분 견인형 화물차, 견인형 화물차는요. 일반적으로 이게 컨테이너 선들이 많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레미콘 차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사고는요. 2019년에 690건에서 2021년에는 741건이에요. 8%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운임제가 안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사고는 더 많이 늘었어요.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안전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운임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속속들이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오히려 불안전이 돼버렸으니까 예, 이거 제대로 분석해서 그 효과와 그리고 어떤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정부가 말입니다. 예, 정부가 3년 예, 안전운임제를 더 연장하겠다. 이런 또 대안을 말도 안 되는 대안을 내놨어요. 그러니 원칙도 훼손되고요. 이거 아마 예, 이게 법은 훼손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원칙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스스로. 안전운임제가 안 됐잖아요. 그죠? 2019년에 690건에서 2021년에 745건이 됐으면 안전운임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여기에 대한 원칙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면서 분석을 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어떤 대안을 내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말입니다. 3년을 더 연장하겠다. 일몰제인데 일몰제는 제도를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이게 아니라 3년을 연장하자 정부가 먼저 꺼냈다는 사실을 보면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헷갈려요. 이게 원칙이라는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안전운임제에 어떤 안전운임이 아니잖아요. 불안전운임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예, 이게 세워서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예, 이게 위기 때 시가만 급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 운영이 저는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저는 원칙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법도 그 원칙 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했으니 법과 원칙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또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사망자 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각합니다. 견인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은 42.9%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21명이었던 것이 시행 이후 2021년에는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자동차가 마이너스 12.9%로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 3,349명에서 시행 후에 2,916명으로 12.9%가 줄어들었는데 안전운임제는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3년을 더 연장한다는 사실도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경제 위기니까 정부의 책임도 있으니까 많이 물러섰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 운영이 원칙만 지키고 법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법이 없으면 국가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음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화물연대는 파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멘트 차주 소득 근로시간의 변화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2019년 대비 2020년에 지금 소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2배 늘었습니다. 이게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나서 201만 원을 벌던 이게 시멘트 차주는요 424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은요 근로시간은 2019년에 375.8시간이에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월 단위 근로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줄어듭니다. 354.8시간으로. 일은 줄어들고 이게 벌이는 2배로 늘어나고. 여러분들은 파업 안 하겠습니까? 파업하면 무조건 이게 무조건 월급이 2배로 늘어나는데 이건 무조건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2019년에 201만 원이 됐던 것을 이게 지금 424만 원인데 안전운임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파업은 많은 사람들 뭐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만 하든 노동자인가요? 저는 화물연대 트럭기사가 자영업자인데 무슨 노동자인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거든요. 내가 더 일 많이 하면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이게 이게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쨌든 그들의 어떤 상황이 지금 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몰고 가잖아요. 2배나 되니까. 이번에 또 이게 파업을 안 하면 이거 줄어들거든요.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상황이 종료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사실 안전운임제의 어떤 그 제도가 허울 뿐이다. 이것을 알게 됐고요. 결국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만 근로자라는 이야기 안 어울리니까요. 트럭 차주들의 소득만 더 늘려줬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화물연대의 어떤
예, 그 상황을 많은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또 이 공감대를 얻어가야 됩니다. 공감대를 얻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게 파업을 한다는 것,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화주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운임료를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엔 76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요 97만 원까지 28%가 상승했습니다. 시멘트 운임료도요 2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8%가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5개월 만에 또 파업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물류망을 한번 흔들어 보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뭐 중소기업들 이게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 피해를 안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안전운임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임이 42.6%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기업은 인건비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이게 버티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상생하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것 때문에 국가 물류가 흔들거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암울한 생각까지 해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화물연대의 파업은요 국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국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졌을 때 안 그래도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위기에 지금 화물연대의 어떤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파업이 오히려 더 치명상은 입히지 않을까? 솔직히 굉장히 우려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의 방역 때문에 2년 1개월 동안 통제했잖아요. 그 바람에 실물 경제가 완전히 아작났어요. 실물 경제가. 실제로 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돈 버는 게 없어요. 지금이 돈 벌어봤자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실물경제가 박살났다는 거니까요. 실물경제가 박살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수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상황이 진짜 어려운데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하면 수출에 또 타격까지 주니까 저는 이게 수출과 내수 동시에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했거든요. 이게 화물연대가 5개월 전에 파업을 했을 때 이게 법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임시 땜빵식으로 계속 가니까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노와 사라는 게 화물을 보내는 화주고요. 이게 노입니다. 사입니다. 사. 노는요. 이게 화물을 나르는 트럭 기사들이에요. 그러면 화물 화주하고 트럭 기사, 트럭 차주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정부나 혹은 정치권이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거든요. 이게 당사자들은 솔직히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당사자들은. 저는 당사자들의 어떤 해결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화주와 이게
트럭 기사 간의 차주 간의 어떤 합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힘들 때는요. 뭐 중재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 원칙이 기본 전제돼야 되고요.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의 운영이 자유스럽게 됩니다. 지금처럼 원칙을 뭉개가면서 저는 정부가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난관을 맞을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는요. 또 한 번의 고통이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